정말 억울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한국에 온 줄 알아? 여기 한 외국인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학생으로서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자신의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말리아이고 독일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설렘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피부에 닿는 느낌은 시원합니다. 가을이 되어 나무들이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빨강, 주황, 노랑색이 초록색 나무잎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공기가 신선하고 새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납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니 고향에 있는 대학과는 너무 달라요. 곡선형 지붕과 목재 기둥으로 매우 전통적으로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새롭고 반짝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역사가 혁신과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퍼스는 매우 분주합니다.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빠르게 걸어서 강의실로 가거나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들립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돼요. 분수대 근처에서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고 반가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빨리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긴장되지만 연습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요. 걷다가 큰 도서관을 지나칩니다. 건물은 크고 여러 층의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생각납니다. 한국은 교육 환경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유학생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캠퍼스 지도와 수업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다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언어 교환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누군가의 독일어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와서 캠퍼스를 더 둘러보기로 결심합니다. 작은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어요. 연못 주변에 벤치가 있어서 잠시 앉아서 쉬었습니다. 몇몇은 혼자, 몇몇은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을 지켜봅니다. 모두 바쁘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사히 도착했고 캠퍼스가 아름답다고 전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팠어요. 아까 학생 식당을 본 기억이 나서 그곳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식당은 크고 시끄러웠고 음식을 먹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낯선 한국 음식이 많았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비빔밥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음식을 받았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군가 영어로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리니 친근하게 생긴 소녀가 저에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앉으라고 저를 초대합니다. 저는 안심이 되고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 소녀는 자신을 민서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민서의 친구들은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독일에 대한 질문과 한국에 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캠퍼스 생활과 서울 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주기도 해요. 맛집, 책 사는 곳, 지하철 이용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덕분에 제 인생의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졌어요. 점심 식사 후 첫 수업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말 흥미로워서 메모를 많이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하루가 끝나고 저는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해가 지고 하늘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했어요.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첫날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세미나에 가는 날이었어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큰 강의실에 들어서자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곳에 모였을까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강의실 앞쪽에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어떤 강의일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죠. 저는 회의실 안의 모든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서히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성이 강의실 앞쪽의 무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강사였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친근해서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사람은 아니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출신이었어요. 그녀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쁜 무늬가 그려진 밝은 파란색 상의와 하늘거리는 붉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정말 우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카는 인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석조 건물과 사람과 동물로 가득한 좁은 거리가 있는 고대 도시를 묘사했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와는 너무 다르게 들렸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인도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인도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특별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카의 목소리는 인도의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수천 개의 작은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이는 디왈리라는 축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반짝이는 불빛들이 모두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축제 기간에 특별한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마법 같아서 언젠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인도 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무용수들은 보석이 많이 달린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손과 발을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몸으로만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아니카는 인도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매콤한 카레, 폭신한 쌀밥, 난이라는 일종의 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다양한 맛과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인도 식당을 찾아서 이런 요리를 맛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카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밝았고 많이 웃었어요. 인도에 가본 적도 없는 저 역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세미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배우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아니카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배운 것에 영감을 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소년이 청중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인도보다 더 좋고 오래되었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놀라고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재빨리 중국 학생에 대한 중재에 나섰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준 소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세미나는 어떤 문화가 더 나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와 학습에 관한 것임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모두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상황을 잘 처리해줘서 기뻤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 찬 채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던 인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나라와 문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니카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책과 수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채로운 축제와 고대 도시,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힘에 대해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아이디어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방에서 짐을 풀고 집에서 가져온 사진 몇 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과는 너무 다르지만 이곳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유적지를 방문하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한 해는 제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무거운 도서관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실내에만 있다 보니 시원한 저녁 공기가 제 얼굴에 닿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을 낙엽 냄새를 맡았고 하루 종일 공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온 아니카. 자기 나라에 대해 멋진 강연을 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니카.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는 것처럼 빨갛고 부어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오, 말리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책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아니카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교수님께서 제가 남의 프로젝트를 베꼈대요.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카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카는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저와 거의 똑같은 프로젝트를 제출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조금 먼저 제출했어요. 이제 교수님은 제가 그 사람의 작품을 베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가 나면서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아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끔찍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커닝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없나요? 몇 주 동안 프로젝트 작업하는 거 다 봤잖아요. 아니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은 해봤는데 교수님이 다른 프로젝트가 너무 비슷해서 실수일 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카의 기분을 풀어줄 말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불공평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 길을 따라 내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발표 도중 아니카와 언쟁을 벌였던 중국 남학생 메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카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줬어요. 저는 그가 웃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아니카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카를 돌아봤지만 아니카는 메이나 그의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한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전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아니카는 눈동자에 작은 희망을 품은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을 알아요, 아니카. 넌 절대 속이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앉은 후 처음으로 아니카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말리야. 그녀가 말했다. 당신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 아니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니카에게 노트와 초안을 모두 모아 교수님께 보여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니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본 다른 학생들에게 아니카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메이와 그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두워졌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카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그게 바로 친구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힘들 때 서로의 편에 서는 것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정말 아니카의 프로젝트를 베낀 걸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한 걸까? 그리고 메이는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캠퍼스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신기하게만 느껴졌던 이곳. 지금은 비밀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찾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니카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정직과 우정,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저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아니카가 걱정되어 잠에서 깼습니다. 기숙사 방 창문 사이로 해가 막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첫 수업이 있는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떠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아침의 컴퓨터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친구 정훈이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정훈이는 어젯밤에 누군가 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훈이는 놀란 눈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모두 아니카의 작품 사본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고 구석에 서 있는 아니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나 보이셨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한국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라는 뜻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컴퓨터 앞에 앉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학생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눈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지나갔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지만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자신의 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잘 들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메이였어요. 아니카의 작품을 베껴서 먼저 제출했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이? 문화 세미나에서 아니카와 언쟁을 벌였던 그 중국인 학생. 그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강의실에 없었습니다. 메이와 같은 중국 출신인 우리 교수님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카와 메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이라고요? 메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아니카와 메이를 강의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메이가 들어왔지만 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니카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아니카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메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말을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다른 학생들도 눈치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카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겁이 났어요. 말을 했다가 공경에 처하면 어쩌지?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같은 반에서 본 학생이었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곧 강의실 전체의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아니카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회의실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메이가 처벌을 받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수가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저는 아니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학교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책에서 사실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정성을 위해 어떻게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제 조국인 독일과 우리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날이 우리 학교의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작게는 세상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 학장님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학장님은 백발이 성성한 키가 크고 인자한 얼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장님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직하고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믿습니다. 출신 국가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못되게 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객원 교수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학장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메이가 아니카의 작품을 실제로 베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또한 거짓말을 하고 아니카를 비난하려고 했어요.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기뻤지만 메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왜 그가 속임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학장님은 메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잘못한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넌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장님은 박문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수는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가르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학장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학장님은 아니카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니카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카, 내가 겪은 일은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훌륭했고 우리는 당신의 노력과 정직함을 인정합니다. 아니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썼으니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학장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특히 쉽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낸 반 친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상황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학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니카와 메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 대학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장님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카를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카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이면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방을 나오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우리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캠퍼스를 걸으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니카와 메이에게 일어난 일이 오랫동안 회자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좋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캠퍼스 건물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제 시야가 달라진 것처럼 캠퍼스의 나무들이 색을 바꾸고 있었어요. 나무잎의 붉은색과 금색이 제가 겪었던 다채로운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친구 아니카가 부정행위로 고발당한 날도 기억났습니다. 가끔 서울 하늘을 뒤덮던 먹구름처럼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는 반드시 뜨는 것처럼 진실도 결국 밝혀졌습니다. 저는 아니카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섰을 때 얼마나 용감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인 메이는 진실의 바람에 날아간 나무잎과 같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 아니카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새 떼가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작은 기념품들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의 작은 동상도 있었어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 옆에는 한국인 룸메이트가 선물한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서툰 시도에 웃으며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꽤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정에는 국경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배려하고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이죠.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문화에 대해 배울 줄 알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어디서 왔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일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서로 맞물려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또한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고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죠. 메이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을 나가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똑같았지만 몇 달 전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기숙사 밖으로 나섰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맞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토론, 친구들의 응원이 들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오랜 지혜가 어우러진 이곳의 모습처럼 현대적인 건물과 오래된 전통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는 책에서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배웠다고 말하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 옳은 일을 옹호하는 방법,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록 서울을 떠나지만 서울이 주는 교훈의 일부는 항상 제 곁에 남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남은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캠퍼스를 떠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